윤석열 씨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가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관심은 내란죄보다 당의 재정 위기에 쏠려 있습니다. 만약 윤 씨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국민의힘은 약 400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은 지난해 12월 윤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윤 씨가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적 없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 없다고 한 발언이 허위라는 겁니다. 특검은 또 윤 씨가 명태균 씨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됩니다. 이 경우 후보를 추천한 정당이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 비용을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20대 대선에서 394억 5,600만 원을 보전받았고 기탁금 3억 원을 합치면 총 397억 5,600만 원을 물어내야 합니다. 이는 국민의힘 전체 재산 1,198억 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선고를 앞두고 434억 원을 반환해도 민주당은 망하지 않는다며 자해 마케팅이라고 비판해왔는데 이제 그 부메랑이 자신들에게 돌아온 상황입니다. 뉴스토마토 전현주입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났음에도 윤석열 씨를 비롯한 내란 세력에 대한 법의 단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에 대한 최종 결심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먼저 또 다른 기소 혐의를 좀 쳐다볼 건데요. 이건 역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면 이에 따른 대선 비용을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 또한 여기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되었고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두 분, 민주당 서영교 의원님 그리고 김재현 기자 이렇게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두 가지 발언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어떤 발언들인지 영상부터 보시고 오겠습니다. 저는 무속인을 만난 적이 없고요. 제가 그 세계일보에 언급된 분은 우리 당 관계자분께서 이분이 많이 응원하신다고 해서 인사를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배우자분과 같이 만나신 건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고요. 가까운 후배의 친형이다 보니까 그 자기 뭐 괴로운 얘기 이런 걸 제가 들어준 적은 있습니다만은 제가 무슨 공식적으로 무슨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저보다 변호사 더 많이 합니다. 자, 김태현 기자, 먼저 어떤 발언인지 다시 한번 요약 좀 해주시죠. 네, 일단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공직선거법 사건상의 발언은 2021년 12월 윤석열 씨가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과 2022년 1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고 아내 김건희 씨와 함께 그를 만난 사실이 없다라고 이제 말한 내용들입니다.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과 관련된 내용들은 윤석열 씨가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그 당시에도 이미 위증이라는 점은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이 됐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도 이런 발언을 하게 돼서 그 특검이 기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두 가지 발언만 문제를 삼나요? 지금 대선 과정에서 했던 수많은 발언들이 차후 특검을 통해서 또는 언론 보도를 통해서 허위로 밝혀진 것들이 하나 둘이 아닌데요. 네, 어제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 두 가지가 공소시효가 가까워져서 이 그 두 가지는 기소를 하고요. 나머지 공소시효가 남은 사건들은 경찰로 이첩을 해서 순차적으로 아마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가 보도한 이제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사건 외에도 특검이 기소하지 못한 사건들이 이제 향후 경찰 수사를 통해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윤님. 네. 예전에 대윤 소윤 들어보셨죠? 대윤 소윤. 네, 그럼요. 검찰에서. 대윤 소윤 얘기 많았죠. 그죠? 윤대진. 그리고 윤대진의 윤대진이 친형이 소윤. 지금 윤우진. 윤우진 전 용산 네, 세무서장이죠. 네, 네. 자, 이 발언들을 했는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발언들이 허위로 나오는데 지금 이 두 가지 발언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어쨌든 공소시효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자, 이 발언들이 허위가 됐을 경우 지금 법 적용은 어떻게 되며 그로 인한 결론은 어떻게 매듭지어지는 것입니까? 허위사실 유포 후보죠.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는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공직선거법. 공직선거법 위반은 100만 원 이상 나오면 날라갑니다. 약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린직 상실형이 100만 원 이상이죠. 그렇습니다. 공정법은. 정치인 공직선거법 위반은 선출되었는데 100만 원 이상이다. 그러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의원직도 마찬가지고 날라가는 거죠. 아, 그럼- 대통령도 해당되는. 그렇습니다. 네네네. 공직선거법 위반 100만 원은 대통령도 해당되는 거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은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대통령이 되면서 소추가 정지된 거죠. 네네.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것이건 뭐건 간에 다 정지돼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윤석열은 파면됐습니다. 네네. 근데 이 공직선거법 위반일 때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장을 들고 간 사람이 서영교예요. 아, 네. 최고위원 할 때 제가 사실 요 두 개를 들고 간 건 아닌데 제가 들고 갔던 건 이겁니다. 유명한 허위사실 발언 있잖아요. 우리 장모는 남에게 피해를 보면 피해를 받지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 10원 한 장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 그뿐만입니까? 뭐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주가 조작 관련해서 맞습니다. 네네. 우리 부인은 주가 조작을 하지 않았다. 아니, 주가 오히려 조작- 손해를 봤다. 봤다 네, 이렇게 네, 했거든요. 네. 신한은행인지 어디인지 돈을 넣었는데 4달 넣었는데 손해 봤어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걸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 중요한 상황을. 그런데 온 세상에 윤석열이 문제가 있다고 제기된 것 부인이 주가 조작했어. 주가 조작한 게 이게 공적으로 나왔어. 23억이래. 이렇게 해가지고 금융거래소에서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문제가 되면서 윤석열이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이거 무혐의예요. 이러면서 완전히 윤석열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지고 네네. 검찰에 대한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는데요. 이런 것처럼 우리 장모는 남한테 10원 한 푼 손해 끼친 적이 없어. 우리 부인은요 손해만 봤어요라고 했던 이 말은 다 허위사실이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 TV 토론에서 나옵니다. 후보 시절에 네네. 이 얘기도 나는 변호사를 소개시켜준 적이 없어요 라고 하는 말, 나는 건진과 알지 못해요 라고 하는 말이 이게 TV 토론이나 그런 곳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허위사실인데 아까 말씀처럼 2개만 우선 기소를 했습니다. 2개만. 근데 이 2개도 100만 원 이상 나오면 대통령 당선 무효입니다. 대통령 당선 무효가 되면 그러니까 이미 지금 파면이 된 상황이지만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공직선거법이 이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네. 선거 자금도 토해내야 되죠. 선거 자금을 토해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선거 자금을 토해내야 될 주체는 그 후보를 공천한 국민의힘이 되는 겁니까? 돈을 누가 받았느냐? 네네. 국민의힘이 받았죠. 그러니까 선거를 뛰면서 돈이 필요합니다. 약 425억이라고 하는 돈이 필요한데요. 425억을 뛰고 나면 대한민국은 선거 공영제예요. 저희들도 선거를 뛰고 나면 저희 1억 5천까지 쓸 수 있게 돼 있습니다. 1억 5천 썼는데 뭐 보전해 주세요. 그러면 홍보물비, 그다음에 선거운동원비 이런 거 보전해 줍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힘도 425억인가를 쓴 중에 493억인가를 보전받았습니다. 거기다가 기타금까지 해서 497억을 397억을 보전받았습니다. 그럼 그 보전받은 비용은 말씀처럼 토해내야 되는 거죠. 자, 국민의 혈세인데 김태형 기자. 그러면 지금 공직선거법이 소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이 선거 비용 또한 다시 토해내야 된다 이런데 국민의힘이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이 어느 정도인지 추정이 됩니까? 일단 과거 언론 보도와 그리고 선관위 자료들을 살펴보면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총 재산은 당사를 포함해서 1,198억 원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만약에 이제 397억을 뱉어내야 된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총 재산의 3분의 1 정도를 이제 선관위에 다시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서 의원님 설명을 하셨지만 지금 공소시효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제가 알기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6개월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공직선거법 시효는 이제 6개월이고요. 그리고
정치자금법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명태균 게이트를 조금 설명을 안 드렸는데 예, 그는 추후에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말씀드리고요. 일단 그러면 공선법을 보죠. 지금 집권이 한 2년 반 정도 했었고 지금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이 혐의가 적용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 그 당선인 신분일 때는 공소시효가 흐릅니다. 그래서 취임 전까지 약 한 달가량 공소시효가 흘러갔고요. 당선이 되고 그 취임을 하고 나면 공소시효가 중지가 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뒤에 이제 파면이 된 뒤에는 공소시효가 다시 흐릅니다. 근데 특검법상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는 이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다시 그 공소시효가 중지가 됩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 달하고도 3주 정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공소시효가. 아, 네네네. 자, 그러면 명태균 게이트 같은 경우는 정치자금법으로 봐야 되나요? 예, 맞습니다. 이제 뉴스토마토가 이제 보도에서 알려진 사건인데요. 김건희 씨와 공모해서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총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아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공직선거법상 그 정치자금법 위반을 혐의를 받는데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그 정치자금법 위반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 또한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자, 의원님. 네. 저는 명태균 게이트를 직접 취재하고 네. 네네 보도했던 당사자로서 아, 솔직히 그렇군요. 지금 너무 좀 아쉬움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그냥 명태균 한 명에게 초점이 맞춰진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문제가 된 김영선 공천만 지금 문제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명태균의 그 불법 여론조사 특히 거기에 여론조사 조작 과정도 있었고 그런데 여기에 얽혀 있는 공천 과정에 얽혀 있는 인물들이 상당하거든요. 먼저 김종인, 이준석 그리고 명태균 이 세 명은 한 몸이었고 그 이후에 지방선거와 보궐선거가 같이 치러졌었는데 그때 보궐선거에 창원의창에 김영선 전 의원이 느닷없이 경기 고향에 계신 분이 이제 꽂혔죠. 낙하산 날라왔고 그때 지방선거가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보도했던 사람들이 김진태 강원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박한수 경남지사. 근데 특검들이 이게 줄기가 많아서인지 이걸 지금 제대로 파헤치지 못하고 있어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요, 명태균의 문제를 처음 시작한 게 뉴스토마토잖아요. 네, 저희 바로 뭐 우리 PD님, 그 국장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고소 많이 받았어요. 소장. 더불어민주당에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 서영교입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시작한 것을 제가 쫓아가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에서도 조금씩 나와서 모든 걸 쫓아간 걸 다 모아낸 거죠. 모아서 저희가 법적 조치를 저희 법률위원장이 써주지만 제가 그걸 가지고 법적 조치 많이 했는데 그중에 한 명이 또 오세훈이에요. 그래서 제가 또 오세훈 법적 조치했고요. 그래서 오세훈 그나마 기소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연루가 되어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과정 속에서 김건희, 윤석열하고 엮어줬잖아요. 그렇죠. 예, 명태균이 여론조사도 연결해주고 그리고 또 오세훈 같은 경우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으로 받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딱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네네 똑같은 과정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당시 그 명태균이 윤석열에 대한 여론조사, 특히 홍준표의 여론조사에서는 조작 지시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 대가를 자금으로 받기보다 공천으로 받았다. 이것이 그 당시에 강혜경 씨죠. 강혜경 씨의 주장이었고 똑같이 오세훈의 여론조사를 김한정이라는 후원자가 대납을 했단 말이죠. 그 대납 증거들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특검이라든지 수사 과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진 것 같지 않아서 뿐만이겠습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김진태, 박완수 이 두 지사 역시 결국은 김건희를 통한 윤석열의 힘으로서 이것이 공천이 이루어졌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상당히 크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쉽다 자꾸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석열의 허위사실 유포는 온 세상 사람이 잘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 장모는 10원 한 푼 손에 끼친 적 없어요. 우리 부인은 주가 조작 안 했어요. 손해만 봤어요. 너무 뻔히 아는데 얘는 실질적으로 기소가 되지 않고요.
윤우진, 뭐지? 이런 내용들이 기소됐어요. 이거라도 기소돼서 다행인데 이게 100만 원 이상을 넘겨받지 않는다면 당선 무효가 아니에요. 네네. 100만 원 이상을 넘겨받게 기소해서 철저하게 공소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경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해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기소해야 되고 마찬가지 말씀처럼 2억 7천만 원 가서 여론조사 비용 받아오세요라고 명태균 보냈더니 돈은 안 받아오고 김영선의 공천으로 받아왔더라라고 하는데 이거 그렇다면 매관매직이거든요. 그렇죠. 말씀처럼 정치자금법 위반이고요. 그럼 요것만 있냐? 김영선 공천 주라고 했더니 다시 김상민 그렇죠. 검사 네네네. 공천 준다고 거기서 공기업 사장 줄게 이런 식의 매간매직이 이루어진 매간매직은 하나도 밝혀지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특검 쪽으로부터 수도 없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특검 기간 모자라다. 그래서 제가 특검 기간도 연장하고 그다음에 중계를 하게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재판에 넘겨진 것들은 중계하게 하고 저희 내란 특검으로 그래서 세상에 좀 더 알려졌는데 그러고 보니까 연장한 기간도 짧더라.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말씀처럼 건진법사 집에서 돈다발이 이따만한 게 나왔는데 네네네. 이 돈다발은 비닐로는 다 벗겨지고 띄지도 그렇죠. 어디로 네. 없어지고 그나마 제가 스티커라도 가지고 있어서 이걸 수사하게 하고 상설특검으로 넘겼는데요. 이 속에서 도대체 검사들이 얼마나 개입되어 있는 건가? 수사관이 얼마나 개입되어 있는 건가? 윤석열과 김건희 입김은 어디로 깊이 파고 들어가 있지? 저는 수사하는 검찰, 특검에 가 있는 검사들도 그 소나기에서 자유롭지 못하지 않았는가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많고 말씀처럼 이 특검이 이제 국수본으로 넘어가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 수사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빨리 종합특검을 지금 준비해서 통과시켜야 합니다. 민주당은 2차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시죠? 종합특검 법안 벌써 네, 만들었고요. 명확하죠. 네. 다 만들어서 어제 그제 저희가 상정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 8일날 본회의가 좀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오늘 우선 상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법사위 열어서 종합특검 상정하고 통일교 특검 신천지까지 딱 넣어서 통일교 신천지 더블로 가? 뭐 이런 것 같은데요. 묶고 떠버립니까? 묶어서 더블로 가? 이렇게 해서 특검 오늘 상정하고 예 그렇게 됩니다. 본론 좀 다시 돌아갔다가 우리 또 서희님은 이렇게 고생하셨지만 또 서울시장 지금 네. 출마를 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안 나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공직선거법 같은 경우는 지금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소가 된 것이고 네. 정치자금법은 공소시효가 7년이니까 충분한데 그러면 두 가지 다 그 어떤 것이든 혐의가 100만 원 이상으로 형이 확정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선 자금의 비용이 전체 다시 국고로 환수가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국민의힘이 이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를 공천을 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아까 이제 서 의원님이 말씀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397억 원을 선관위에 다시 돌려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 국민의 혈세인데 가져와야 합니다. 네. 네. 갑자기 옛날 천막 당사가 좀 떠오르기도 합니다. 옛날에 저희들 천막 당사를 쳤었죠. 저기 국민의힘이 천막 당사. 박근혜 때 박근혜. 비대위 시절에 박근혜. 천막 당사를 저희는 그때 쳤었고. 저기 영등포 농협 청계광 저 어디입니까? 그 영등포. 청가물 시장 앞에 청가물 시장에 그쪽으로 있는 가셨죠. 예 당사로 가게 되고요. 제가 그때 그리고- 출입했습니다. 네, 그때 출입하셔서 저랑 같이 활동하셨고 국민의힘에선 박근혜가 여의도에다 천막 쳤죠. 천막. 네네. 그때 네. 비대위 맡으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주제를 좀 옮겨보겠습니다. 네. 서울시장 출마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시간이 충분하면 충분하고 충분하지 않으면 충분하지 않은 시간인데 네. 먼저 서울시장 선거의 중요성을 한번 얘기해 보죠. 지금 대체적인 여론, 지금까지 여론만을 네. 종합해 보면 네. 지금 민주당의 압승이 예상이 됩니다. 뭐 이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잘을 했다기보다 네. 국힘이 오히려 장동혁 취재로서 오히려 뭐 정말 감사하다고 할 지경까지 저렇게 네. 내란을 옹호하고 나섰기 때문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빅2로 꼽히는 지역이 아무래도 서울과 부산이에요. 네.
서울시장의 선거의 중요성을 한번 얘기해 보시죠. 오세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윤석열하고 한 몸 아닙니까? 오세훈은 차별화를 꽤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주장을 합니다. 오세훈은 윤석열과 한 몸입니다. 탄생부터 똑같지 않습니까?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태균 여론조사의 흐름으로 윤석열 성공한 거잖아요. 네. 오세훈은 나경원과 안철수에게 뒤졌어요. 그런데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받으면서 명태균 말에 질질 짰다는 표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여론조사를 또 대납했단 말이에요. 탄생이 잘못됐어요. 당선 무효입니다. 거긴 공직선거법이 중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당선 무효이고요. 그리고 탄생이 똑같아요. 윤석열하고 쌍둥이처럼 닮은 꼴의 탄생이고요. 두 번째,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 오세훈이 해제되고 된 다음 날이나 이야기했지. 저는 같은 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서울에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때 네. 분명히 행보가 네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락가락하고 모든 국민이 여의도로 모였을 때 오세훈은 그렇지 않았어요. 해제시키고 나니까 얘기를 한 거고요. 해제되기 전에 이 불법을 막아야죠. 근데 그런 때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서울 지자체가 비상계엄이 되면 되게 중요합니다. 지자체가 비상계엄에 동조하고 같이 따라가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체제를 만들고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사는 거고요. 세 번째, 서울시의 예산이 52조나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딱 되고 코스피가 2,200까지 떨어졌어요. 의원님 여쭐 질문들이 많습니다. 짧게 한번 가보시죠. 그런데 지금은 코스피가 4,500을 찍었어요. 이런 것처럼 오세훈을 바꿔야 합니다. 오세훈은 서울시민 예산 52조 어디다 썼냐? 엉뚱한 데다 다 썼거든요. 그래서 이 오세훈의 문제점들을 저희가 지적하면서 오세훈의 지지율은 쭉 빠지게 된 거고 52조나 되는 서울시 예산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경제를 지금 대도약으로 만들듯이 서울시 52조 예산으로 대도약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아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네. 괜찮죠? 네,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후보는 오세훈 현 시장 또는 거의 뭐 나경원 네. 두 사람 간의 한 명으로 압축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 후보들이 많아요. 네. 많은데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까지 네. 지금까지의 여론조사만 종합해 보면 네. 박주민 의원이 좀 선두권에 있다가 네. 지금 정원호 구청장이 다크호스로 부각을 했고 네. 그리고 나머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제가 세 서현님을 번째예요. 비롯해서 여전히 격차는 좀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세 번째입니다. 네, 명확하게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오마이뉴스 네, 여론조사가 그 연말에 있었거든요. 네네. 그 오마이뉴스 여론조사로 서영교가 오세훈에게 약 4% 이기게 나옵니다. 아 다 보셔야죠. 가상대기를 죄송합니다. 네, 박주민 의원은 3년 준비했다 하셨습니다. 네네. 박주민 의원이 있고요. 처음 여론조사는 서영교가 바로 뒤였습니다. 서영교가 바로 뒤, 정원호 청장은 그 다음이었어요. 서영교는 우선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단장으로 그리고 또 이재명 당선을 위해서 윤석열 끌어내리고 전체 판을 흔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원내대표 출마를 했습니다. 네. 김병기 의원이랑 경선에서 원내대표가 안 되었죠. 네. 저는 쉽게 손 들었고요. 네, 그리고 네. 그다음 나는 그럼 서울시장 준비를 한다 그래서 저는 언론 통해서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제가 박주민 바로 밑이 서영교였어요. 그럼 이젠 저는 올라가는 일만 남았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한번 콕 짚은 다음에 바뀐 거죠. 이거는 준비되지 않은 것이고 이것은 검증되지 않은 거예요. 검증된 사람 누굽니까? 서영교입니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법안 통과 그리고 법률 소비자 연맹이 점수를 매겼어요. 1등이 서영교입니다. 저는 123개의 법률을 대표 발의하고 그중에 58개의 법률이 통과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대표 발의한 법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가 조작 네네. 하면 패가 망신시키겠어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거든요. 제가 바로 정부랑 이야기해서 주가 조작하면 원금까지 전부 다 몰수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지금 내놨습니다. 이게 바로 주가 조작의 주가가 뛰는 시그널에 아주 멋진 법적 뒷받침을 보내주는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프다고 생각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아주 떠오르는 황금손, 떠오르는 샛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원호 부청장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개 칭찬 좀 네. 서운하셨습니까? 아니죠. 그 칭찬은 또 대통령이 보시면 되고요. 서영교에 대한 공개 칭찬은 아마 10번도 넘을걸요. 이거를 추적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서영교에 대한 공개적인 칭찬, 뭐 예를 든다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아주 소중한 법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구하라법입니다.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아이를 버리고 가놓고 아이가 죽었을 때 아이에게 상속받겠다고 하는 그 못된 욕심, 그것을 제가 처리하는 법안을 만들었는데 6년 걸렸어요. 근데 이게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그것을 잘했다고 칭찬하고 통과시켜야 된다고 이야기한 사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인데요. 예, 저는 수도 없이 많은 칭찬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다시 보시면 왜 서영교가 원내대표 되어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는지, 왜 서영교가 추진력 있게 이 잘못된 오세훈의 서울시정 확실하게 정리해서 세계 도약하는 서울을 만들 건지 아시게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짧게 네. 묻겠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하고는 오해를 푸셨습니까? 오해를 풀고 말고가 아니고요. 네.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일을 하셨고 저는 또 거기에 그 경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니요, 오해 그 쿠팡 대관 임원 그 문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쿠팡하고 만난 적이 없어요. 네, 네, 저는 대한변협하고 네, 네, 네. 회장하고 만났고요. 네. 그것은 공작입니다. 그것은 어떤 언론이 시작한 공작이고요. 그 언론에서 시작된 공작, 그리고 그 문자를 만들어낸 자들의 공작입니다. 이거는 오해 여부를 떠나서 네네. 김병기 의원님께서 그건 오해입니다라고 하셨는데 저에게 또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네. 그런데 그 시작은 제가 대한변협과 만났는데 쿠팡 상무와 만난 것처럼 해서 마치 쿠팡의 로비를 받은 것처럼 한 것은 쿠팡의 로비인지 검찰의 로비인지 언론의 로비인지는 몰라도 이 모두 다의 공작입니다. 쿠팡의 공작인지 검찰의 공작인지 언론의 공작인지 이것은 공작입니다. 저는 법적 조치했고요. 그 시작을 누가 그렇게 서영교가 쿠팡의 문제점을 가장 먼저 제기하고 이것을 상설 특검으로 넘어가게 만든 지렛대 역할을 제가 했는데 저를 흔들어대려고 했던 그 공작에 대해서는 저는 철저히 법적 조치했고 끝까지 추적하게 될 것입니다. 김병기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잘 들었고요. 예, 그 오해는 또 오해대로 풀리길 바랍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선거에 출마하시는 서영교 의원을 위해서라도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서영교 의원에게 다시 한번 설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교 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태형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